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번 2번 방송 나간 다음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경물진 두 PD 만나서 너무나 반갑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방송 내용은 그저 그랬다 뭐 이런 소리로 들려요. 그럴 수도 있죠. 주옥 같은 콘텐츠에 더 놀랐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쌤은 어땠어요? 저희 팬들은 많이 대견했죠. 근데 확실히 다른 증권 방송보다 좀 다르다 그런 반응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왜 주식을 이제 사야 되는지를 알겠다,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좀 긍정적인 반응이 좀 많았던 이유가 우리가 좀 차분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닌가 싶고요. 저희 뭐 사장님께서도 우리 4명의 케미가 상당히 재밌다 이런 반응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반응이 이제 좋을수록 또 많이 주나? 오늘 주제는 뭡니까? 왜 허구한 많은 것 중에 주식을 알아야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은행 예금, 아파트, 땅, 금, 원룸 임대, 비트코인, 하다못해 로또도 있는데 왜 주식일까? 쌤은 방송 출연해서 번 돈 어디에 투자하고 계세요? 저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맛있게 드시고 있잖아요. 예. 저희 가게 마이주스. 네, 마이주스 저희. 판교에서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제가 소문이 좀 빠르거든요. 무섭다. 사람 너무 무서운데. 사업가 쌤 오칠이. 그러니까요. 네. 저는 판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부업으로 재미 좀 보셨나요? 어렵죠.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이게 우리 이론적으로 봤을 때 괜찮긴 한데 또 실체적으로 또 해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쌤과 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자영업자 중에 1년 내에 망한 사람이 절반에 달한대요. 그리고 3년 내에는 80%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에는 생존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되게 그런 얘기 하니까 너무 슬퍼요. 예. 거기다가 카페 같은 경우는 요즘은 편의점마다 아라비카 원두를 갈아주는 아메리카노조차도 1,000원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쯤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18.02, 또 하나는 1.53. 이 PD님과 저의 체중 감량 변화율? 또 살 얘기하시네. 살 빼서 올게요 다음 주에는. 살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앞에 18.02는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수익률 올 상반기 동안 이거고요. 네. 1.53은요 현재 은행의 수신성 예금 금리 이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면 한 18% 수익률 나오고, 근데 은행에 또 자금하면은 1.5%밖에 안 되는 건가요? 빙고 맞는 거죠. 지금 뭐 주식장도 같이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 최근 2017년 들어서 급상승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거 TV에서 많이 봤는데. 그렇죠. 춤추고 있어 이게.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런 거.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상승률이 10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초보다 한 18% 이상 상승한 그런 부분이 실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했다면 뭐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왠지 지진 강도 나타내는 그래프 같기도 해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요. 또 여기 보시면 뭐 음영 구간이 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음영 구간은 하락을 나타내고, 그리고 밝은 부분은 또 이제 햇빛이라고 해서 상승을 나타내는데, 연초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7월달, 8월달에 조금 하락을 보였고요.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국내 주식시장의 현재 상황입니다. 많이 오른 거는 확실한데, 근데 왜 우리 주위의 개미들은 이렇게 재미를 본 분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장기 투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한 그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좀 흘러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외에 있는 종목들은 다소 좀 부진하고 좀 소외된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났죠. 또한 그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횡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횡보하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오랜 시간처럼 지루하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에 와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좀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거의 이거 가지 않고 계속 이거 같네요. 길게 보면은 횡보고 이렇게 보면 뭐 상승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주식의 변동성이 곧 어떤 사람에겐 투자의 기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실패의 경험이기도 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이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은 꾸준히 오른다. 이런 설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12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횡보했지만 길게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다는 건 장기 투자하면 그만큼 수익은 꾸준히 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주가 수익률은 뭐 한 10년 정도 됐죠. 10년 정도 봤을 때 한 25% 이상 상승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에 25%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매년 한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은행 이익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 10년을 보면 한 25% 연평균 2.5%의 상승률로 보여지는데 반대로 따지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누군가에게 여기는 기회였고 여기에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죠. 밑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또 올라가겠죠. 뭐 더 길게 본다면은 예전부터 이렇게 급격히 하락했을 때마다 주식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하락할 것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어요? 글쎄요. 그렇게 단순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합적인 요인이 주식시장에 포함되어 있고요.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북한의 뭐 핵미사일 발사 이런 외적 요소들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이게 되는데 뭐 앞전 시간에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듯이 결국 중심을 잡고 있으면 뛰쳐나갔던 강아지들이 주인에게 오는 것처럼 그렇죠. 실제 내재 가치에 수렴하게 돼 있다는 게 바로 이 자료 화면이 나타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주식에는 장점이 있는 게 주식이 아닌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금 금리만 하더라도 이자 소득세가 14%, 여기에 이자 소득세 10%가 농어촌 특별세. 두 개를 다 내야 돼요.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이 농특세는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낼 수는 있지만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억울한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주식시장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데요.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 대주주나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 빼고 일반 투자자들이 상장된 주식을 거래했을 때는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어요. 반면에 주식을 팔 때는 전체 거래대금의 0.3%를 매도세로 세금을 냅니다. 이거를 부동산에 있는 어떤 땅이라든지 건물, 뭐 이런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40%, 25%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부담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양도세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또 부동산 거래할 때는 그 중개 수수료 이것도 엄청 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재산세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집값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저는 놀랐던 게 약간 뉴욕이나 그 도쿄처럼 이제 유명한 도시들이 굉장히 비싼 거 알고 있는데 저는 서울은 너무 비싸서 되게 놀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사람들도 이제 그 은행에다가 이제 또 돈 빌려서 아파트까지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그렇죠. 너무 비싸서 워낙.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 서울에서도 그게 앞으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설마.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은 부동산 불패 신화,
이것 때문에 부동산에만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개인 부채 줄이기 이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죠. 게다가 갈수록 빚내서 집 사는 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주택 보유자들 이분들도요 집을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갭 투자자 아닙니까? 근데 갭 투자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땅은 오를 때는 팍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이 은행에 돈 못 빌리서 어떻게 하죠? 아니 쌤은 땅을 보러 다니시나 봐요. 돈 못 빌리는 거 걱정하시나 보니까. 아니 그래도 저는 아직 가나에 땅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가나 땅이죠. 예. 한국 땅 너무 비싸서 못 사요. 이미 사신 거 아니에요? 아이 뭐 예. 노코멘트. 노 코멘트. 자,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투자 대상을 정할 때는 투자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주식이 상대적으로 부동산보다 우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라. 이거는 사실 좀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주식도 건전한 투자 대상 중에 하나로서 전체 자산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한 부분으로서 가져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부동산의 몇 프로, 주식에는 몇 프로, 은행 예적금의 몇 프로 이렇게 분산해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주식도 우리가 아는 만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중 조절도 본인의 투자 성격에 맞게 그렇게 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는 본인의 성기가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게다가 물가 상승률이랑 비교해봐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요 2%거든요. 2%요? 근데 예금 금리는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1.53%. 네네. 그게 어떻게 된 거겠습니까? 그 얘기는 월급을 안 쓰고 가만히 놔둬도 0.5% 손해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유기농 된장. 아니 갑자기 유기농 된장은 뭐예요? 그냥 된장도 아니고. 아이, 저급한 말을 방송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잖아요. 아 이런 된장. 쌤도 된장을 아시나 봐요. 아 저는 된장찌개 좋아합니다. 예. 고기 먹으러 갈 때마다 된장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군요. 쌈장도 드세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네, 진짜 애매하네요. 애매합니다. 저희가 이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급 인상률, 네. 직장인들의 월급 인상률 생각보다 낮잖아요. 체감하는 게 워낙 낮은 데다가 물가가 너무 급속도로 상승하니까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현재 우리나라 월급 인상률이요, 높아야 3%가 안 넘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쌤 입장에서 한국 물가 어떻게 보세요? 많이 올라갔죠. 왜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샀던 거와 지금 비교하면 조금 비싼 거예요. 왜냐면 얘도 원래 통해서 물가 상승이 거의 1~2% 정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원래 10,000원이었으면 지금 11,000원이나 12,000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0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요.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1,100원, 1,200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11,000원, 12,000원 상당히 높은 폭으로 물가가 올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유, 다들 물가에 대해서 화가 나시는 점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 자산을 불리려면 보유 자산 가치가 줄지 않아야 한다. 진짜?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건 느낌 있잖아요. 게다가 예금만 있는 분, 이런 분은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아파트가 전 재산인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거기다 기회비용 있죠. 은행 금리보다 높아야지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조건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F1234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뭐 돈은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뭐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저도 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긴 하죠. 돈이 중요한 거 다 아는 거니까 솔직하게 돈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가급적 합리적인 자산 증식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주식이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쌤 네. 친구나 지인들 혹시 주식으로 재미 본 분 있으세요? 있죠. 왜냐면 요즘 솔직히 재벌 딸 아니면은 주식으로 저희 자산 벌리는 게 조금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주식 하다가 집을 걷어내거나 이제 가족을 파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조금 우리한테 조금 위험하고 좀 애매한 거예요. 네. 집에 제 경험상으로 보면 네. 주식으로 뭐 돈 많이 버신 분들 꽤 많으세요. 재밌는 건 그렇죠. 그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말씀을 절대 안 하세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뭔가 불로소득처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아하. 예, 오히려 오픈을 안 하시는데 의외로 주식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와렌 버핏도 그런 사람 보면은 거의 다 주식으로 돈 벌었잖아요. 그렇죠. 쌤과 두 분 PD님들의 그런 우려들 충분히 공감이 돼요. 네. 뭐 주식 통해서 집안을 거덜냈다, 아니면 깡통 찼다 이런 말씀 무섭다. 하시는 분들 예.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반대로 돈을 버신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는 몰빵 투자 안 되고요. 그리고 그냥 카더라 통신 또는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어떤 정치 테마주라든지 호재성 뉴스에만 솔깃해서 주식을 선택하면은 그렇게 실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기 투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하루에도 5% 10%씩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루에도 30% 하루 마이너스 30% 나는 거 계속 쳐다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페인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투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빨리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 기업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겠죠. 네. 네. 괜찮다. 쌤 노키아 아시죠? 진짜 한 10년 전에도 가나 같은 교회는 노키아가 가장 인기 있는 폰이었거든요. 아마 아프리카 전체일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 인기 많았었어요, 노키아가. 현재 쓰는 폰은 어디 거예요? 저는 이제 사과 쓰고 있는데 예. 지금 삼성으로 예.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노트 8 이제 봤는데 생각 바뀌었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예. 근데 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노키아를 굳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노키아가 한때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 매출량이 1위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노키아 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 망했죠. 예. 노키아가. 반대로 삼성전자는 휴대폰 시장에서 좀 후발주자였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는 애플사하고 같이 경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일반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트렌드 변화를 따라간 삼성전자와 그렇지 못한 노키아가 비교가 되는 거죠. 노키아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걷는 거고 삼성전자는 그 트렌드 변화를 민감하게 잘 쫓았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IMF 이후에 기술 개발이라든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사이클의 호황을 타고서 뭐 8만 원대까지 주가가 점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제가 2001년에 하이닉스 주식을 500만 원어치 샀어요. 2001년에? 예. 한참 전에 예, 16년 전이죠. 거의 월컵 전에. 예. 그렇죠. 쌤은 아마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2년 만에 감자를 해요? 먹는 감자 아닌 거 아시죠? 예. 당시 주식 가치가 20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20분? 진짜? 예. 그래서 저는 10년간 신경을 아예 꺼버리고 하이닉스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주가가 갑자기 오르더니 최근에
8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8만 원. 그럼 우리 그 SK 하이닉스 주가를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2001년도에 주식을 사셨으면 아마 이 부분일 텐데 주가가 엄청 하락했을 때 네. 사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감자를 하게 된 경우인데 뭐 거의 뭐 52만 9천 원에서 뭐 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면 엄청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감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 나타나지 않는. 근데 감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재무제표나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아하.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주식 수를 줄여야겠어. 제가 질문했는데 네. 감자가 맛있는데 왜 회사가 감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주식의 수를 감소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구마가 아닌 거죠. 좋은 포인트입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예. 오히려 감자의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반대말은 증자라고 하거든요. 주식을 그렇죠. 늘린다. 진짜. 예. 그래서 증자. 증자. 예. 감자는 주식을 이제 감소시키는 건데 앞에서 뭐 20분의 1로 줄였다라고 하면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20배가 올라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업 스스로가 나는 재무 상태도 안 좋고 쉽게 얘기하면 난 몸 상태도 안 좋고 앞으로 돈 못 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하면 하이닉스 안 되겠네? 빨리 팔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기적인 매매가 나오고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쭉 내려오는 거죠. 아하. 반면에 근데 SK 하이닉스가 잘한 게 있어요. 주인도 없는 회사이지만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돼서 투자를 해왔고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서 입지를 지켜왔기 때문에 SK그룹이라는 새로운 주인도 찾을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마침 반도체 호황이 또 슈퍼사이클이 한번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랑 같이 쭉 상승한 거거든요. 그렇죠. 뭐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성장성을 손 놓지 않고 끝까지 투자한 기업, 그런 기업들에 투자해야지만 장기적인 그림에서 투자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박 PD님 돈 많이 버셨겠는데요? 문제는 네. 제가 돈과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필 4만 원일 때 팔았어요? 제가 팔았는데 왜 팔았냐? 동서가 급전을 땡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팔았더니 제가 16년 전에 샀던 그 금액 그대로였던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은행에 넣어놨더라면 네. 돈을 더 벌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하이닉스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삼성전자처럼 200만 원 넘는 이런 비싼 주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이닉스와 같은 지금은 좀 비싸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만 원, 3만 원이었거든요. 진짜? 예, 이런 저가 우량주도 충분히 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거든요. 아니 근데 박 PD가 방금 SK 하이닉스를 저가주라고 했잖아요. 네. SK 하이닉스에서 엄청 화낼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저가주냐? 그렇죠.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뭐 82,000원 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전까지만 해도 2, 3만 원대에서 5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했는데 82,000원? 예. 근데 요 한 주당 가격만을 보고 저가주, 고가주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50만 원이지만 하이닉스는 뭐 8만 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30배 이상? 그죠? 300배인가요? 30배인가요? 뭐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비교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하.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가 있어요. 사과를 10,000원짜리 사과를 10조각 내면 한 조각당 얼마죠? 1,000원이죠? 1,000원이죠. 네. 10,000원짜리 사과를 5조각 내면 얼마죠? 2,000원. 예, 그렇지만 사과 하나의 본연의 가치는 얼마예요? 10,000원. 네. 예,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본연의 가치는 시가총액이라고 해요. 발행 주식 수가 있고 거기다 현재 가격을 곱한 게 시가총액인데요. 예. 이 시가총액이 기업의 본연의 가치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은 주당 가격은 82,300원이지만 회사 전체의 가격은 거의 60조 가까이가 돼요. 오. 60조요. 네. 그럼 60조가 이 회사의 가치인데 이 회사를 단순히 저가주, 고가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SK 그룹을 하이닉스가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 진짜? 그럼요. 요즘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워낙 반도체 사이클을 잘 타서 돈을 엄청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60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82,300원은 그냥 단위 가격인 거죠.
사과를 10개 쪼갰냐 100개를 쪼갰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가격이 주당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거래가 훨씬 편리하고 용이하다 이런 장점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SK 그룹뿐만 아니라 박 PD까지 먹여 살렸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게 말이야.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사이클을 잘 타면 네. 경륜장 가도 되겠어요. 또 하자게 그래요. 아니 경륜장 가는 건 안 되죠. 네. 이 시점에 살짝 졸리니까 제가 좀 깨워드리려고. 좋았습니다. 예. 뭐니 해도 사익성 투기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강조하시는군요. 끝까지. 와, 대박.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셔야죠. 그렇죠. 투기보다 투자.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투기보다 투자. 예. 이렇게 60조가 넘는 시총을 가진 기업의 주식이 8만 원. 그러면은 거래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쌤은 얼마 정도 하면은 주식 거래할 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한 2, 3만 원 정도 하면은 더 편하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약 4,000원대라고 가정하고요. 네. 뭐 담배 한 갑이 4,500원, 뭐 한 보루가 4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약 13만 원, 14만 원이 돼요. 그러면 3, 4만 원짜리 종목을 뭐 한 달에 그 커피값이라든지 담배 값을 절약한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3주에서 4주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에서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아니 그런데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3만 원짜리 우량주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가격도 싸고 성능도 뛰어난 아이폰이 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선 100% 사죠. 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주당 가격보다는 일단 시가총액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서도 뭐 가격대가 주당 뭐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 거래되는 거를 찾아보자면 뭐 LG U+라든지 하이트진로, 뭐 KT 아니면 우리은행, 뭐 삼성증권, 뭐 이런 대표적인 그 코스피 업종 중에서도 3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은 꽤 많습니다. 이 주식 전문가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아는 회사네요. 그렇죠. 삼성증권들도 다 아는데요. 쌤도 아는 회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 술을 안 먹으면서도 안 해요? 아니 그리고 저는 주변에 이제 술 좋아하는 친구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하이트질로 광고 노리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술을 먹어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이쯤에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여기에 막걸리 회사는 없는지. 그래서 맞다. 준비했습니다. 국순당. 국순당이 있군요. 네, 우리나라에서 막걸리를 뭐 해외에 수출하기도 한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국순당의 가나까지 수출하나요? 뭐 그건 국순당이 한번 네. 근데 국순당의 주가가 보면은 최근 흐름이 상당히 뭐 좋지는 않네요. 코스피가 2,500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횡보하가 하락하는 모습인데 막걸리를 좀 많이 드셔야겠어요. 제가 요즘 건강 때문에 술을 좀 줄이고 있어서 좀 분발해야 되겠네요. 네,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쌤이랑 좀 같이 먹으면 국순당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저 이번에 그 하루에 이제 3번 먹는 게 보다 한 번만 먹어요. 한 번만? 네.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침에 드세요. 저 술꾼 아니에요. 어떻게 먹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하이트진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이트진로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 전 주가가 거의 뭐 19,000원, 2만원 초반대가에서 거래가 됐어요. 네. 근데 10월 말 기준 아니면 11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 27,000원까지도 상승한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12만원 얘기했었잖아요. 네. 매달 12만원어치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년간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총 24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1,000원대에 계속 살 수는 없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해보면 한 24만 원어치를 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적금으로 예를 들어 보면요. 매달 36만 원씩 꼬박꼬박 돈을 넣던 분이 하이트진로 주식을 1년간 사셨다고 하면은 72만 원을 벌 수 있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와하. 같은 돈을 1.5%짜리 금리 적금을 넣었다고 하면은요. 이자가 6만 4천 원이에요. 근데
농어촌 특별세, 이자 소득세 이런 걸 다 떼면 5만 원 정도 남는다는 거죠. 아니 근데 72만 원대 5만 원이 차이가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런 점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당 한 번 주당인 사람은 영원한 주당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술의 매출은 크게 늘거나 줄거나 이런 변동폭이 생각보단 작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진로 주가는요 2, 3년 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뭐 화이트 진로의 시가총액을 보면 한 1조 8천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술 소비량은 꾸준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이 기업의 성장성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화이트 진로에서 나오는 맥주나 소주나 이런 주류들이 국내에서만 판매된다는 좀 한계점이 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술을 좋아하고 애착이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잘 되라는 의미에서 투자를 같이 동업자 정신으로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네네.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화이트 진로는 과연 국내 판매만으로 성장성을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거죠. 반면에 뭐 화이트 진로가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베트남 해외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렇죠. 성장성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가나 가면 전 투자할 수 있을 텐데요. 아 정말요? 네. 지분 투자를 조금 하셔야겠네요. 아니 가나에 땅도 사시고 주식에도 투자하시고 네. 진짜 열심히 버셔야 되겠네요. 열심히 벌어야죠. 저는 이제 동생이 5명이라. 예.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이 방송 끝나자마자 이제 커피를 좀 줄여서 2만 원, 3만 원짜리 주식을 사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가주라고 우습게 봤다가는 70만 원 아까 우리 계산해봤잖아요. 그렇죠. 연수익이 70만 원이야. 이거 짭짤하잖아요. 아니 그렇죠. 이게 또 커피가 건강 위해서 줄이는 게 좋지만 또 건강 위해서 주스를 많이 먹어야죠. 마이주스 많이 드세요. 예.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하루에 2잔씩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3잔씩 드세요. 3잔. 3잔씩. 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런 아이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기업, 뭐 주스면 주스 관련된 기업, 연예인이면 연예인 관련된 뭐 그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JYP라든가 상장된 기업들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접근해가면 되게 쉬워질 것 같아요. 또 엔터지에게 사고 치면 또 꼬르륵 또 하라고요. 그렇죠. 잘할 수 있는 거죠. 음주운전만 안 하시면 돼요.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아니 저는 세미에 소속된 회사 거기 주식 좀 사고 싶은데요. 탄탄 엔터테인먼트요? 탄탄합니다. 예. 탄탄한 회사지만 상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상장이 안 돼 있군요. 안 돼 있습니다. 예. 세미 상장 시켜야죠. 그렇죠. 좀 더 열심히 배워서 우리 한번 대표님이랑 얘기해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주식의 역사, 그리고 투자 성향, 그리고 오늘은 주식이 좋은 투자 대안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죠. 무엇보다 물가는 오르고요. 월급은 오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만큼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저희가 본격적인 주식 투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10년에 25%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매년 한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은행 이익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 10년을 보면 한 25% 연평균 2.5%의 상승률로 보여지는데 반대로 따지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누군가에게 여기는 기회였고 여기에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죠. 밑에서 예.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또 올라가겠죠. 뭐 더 길게 본다면은 예전부터 이렇게 급격히 하락했을 때마다 주식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하락할 것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어요? 글쎄요. 그렇게 단순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합적인 요인이 주식시장에 포함되어 있고요.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북한의 뭐 핵미사일 발사 이런 외적 요소들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이게 되는데 뭐 앞전 시간에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듯이 결국 중심을 잡고 있으면 뛰쳐나갔던 강아지들이 주인에게 오는 것처럼 그렇죠. 실제 내재 가치에 수렴하게 돼 있다는 게 바로 이 자료 화면이 나타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주식에는 장점이 있는 게 주식이 아닌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금 금리만 하더라도 이자 소득세가 14%, 여기에 이자 소득세 10%가 농어촌 특별세. 두 개를 다 내야 돼요.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이 농특세는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낼 수는 있지만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억울한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주식시장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 대주주나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 빼고 일반 투자자들이 상장된 주식을 거래했을 때는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어요. 반면에 주식을 팔 때는 전체 거래 대금의 0.3%를 매도세로 세금을 냅니다. 이거를 부동산에 있는 어떤 땅이라든지 건물, 뭐 이런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40%, 25%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부담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양도세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또 부동산 거래할 때는 그 중개 수수료 이것도 엄청 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재산세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집값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저는 놀랐던 게 약간 뉴욕이나 그 도쿄처럼 이제 유명한 도시들이 굉장히 비싼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서울은 너무 비싸서 되게 놀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사람들도 이제 그 은행에다가 이제 또 돈 빌려서 아파트까지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그렇죠. 너무 비싸서 워낙.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 서울에서도 그게 앞으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설마.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은 부동산 불패 신화 이것 때문에 부동산에만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개인 부채 줄이기 이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죠. 게다가 갈수록 빚내서 집 사는 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주택 보유자들 이분들도요. 집을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갭 투자자 아닙니까? 근데 갭 투자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땅은 오를 때는 팍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이 은행에 돈 못 빌리서 어떻게 하죠? 아니 쌤은 땅을 보러 다니시나 봐요. 돈 못 빌리는 거 걱정하시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저는 아직 가나에 땅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가나 땅이죠. 예. 어떻게 부업으로 재미 좀 보셨나요? 어렵죠.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이게 우리 이론적으로 봤을 때 괜찮긴 한데 또 실체적으로 또 해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쌤과 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자영업자 중에 1년 내에 망한 사람이 절반에 달한대요. 그리고 3년 내에는 80%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에는 생존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되게 그런 얘기 하니까 너무 슬퍼. 예. 거기다가 카페 같은 경우는 요즘은 편의점마다 아라비카 원두를 갈아주는 아메리카노조차도 1,000원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쯤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18.02, 또 하나는 1.53.
이 PD님과 저의 체중 감량 변화율? 또 살 얘기 하시네. 살 빼서 올게요. 다음 주에는. 살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앞에 18.02는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수익률 올 상반기 동안 이거고요. 1.53은요. 현재 은행의 수신성 예금 금리 이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면 한 18% 수익률 나오고, 근데 은행에 또 자금하면은 1.5%밖에 안 되는 건가요? 빙고 맞는 거죠. 지금 뭐 주식장도 같이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 최근 2017년 들어서 급상승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거 TV에서 많이 봤는데. 그렇죠. 춤추고 있어 이게. 이런 거 하고 있어.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상승률이 10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초보다 한 18% 이상 상승한 그런 부분이 실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했다면 뭐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왠지 지진 강도 나타내는 그래프 같기도 해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요. 또 여기 보시면 뭐 음영 구간이 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음영 구간은 하락을 나타내고 그리고 밝은 부분은 또 이제 햇빛이라고 해서 상승을 나타내는데, 연초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7월달, 8월달에 조금 하락을 보였고요.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국내 주식시장의 현재 상황입니다. 많이 오른 거는 확실한데, 근데 왜 우리 주위의 개미들은 이렇게 재미를 본 분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장기 투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한 그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좀 흘러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외에 있는 종목들은 다소 좀 부진하고 좀 소외된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났죠. 또한 그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횡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횡보하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오랜 시간처럼 지루하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에 와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좀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거의 이거 가지 않고 계속 이거 하네요. 길게 보면은 횡보고, 이렇게 보면 뭐 상승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주식의 변동성이 곧 어떤 사람에게 투자의 기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실패의 경험이기도 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이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은 꾸준히 오른다, 이런 설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12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횡보했지만, 길게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다는 건 장기 투자하면 그만큼 수익은 꾸준히 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주가 수익률은 한 10년 정도 됐죠. 10년 정도 봤을 때 한 25% 이상 상승했다라고 보면.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벌써 3번째 시간이네요. 지난번 2번 방송 나간 다음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경물진 두 PD 만나서 너무나 반갑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방송 내용은 그저 그랬다, 뭐 이런 소리로 들려요. 그럴 수도 있죠. 주옥 같은 콘텐츠에 더 놀랐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쌤은 어땠어요? 저희 팬들은 많이 대견했죠. 근데 확실히 다른 증권 방송보다 좀 다르다, 그런 반응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왜 주식을 이제 사야 되는지를 알겠다,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좀 긍정적인 반응이 좀 많았던 이유가 우리가 좀 차분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닌가 싶고요. 저희 뭐 사장님께서도 우리 4명의 케미가 상당히 재밌다, 이런 반응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반응이 이제 좋을수록 또 많이 주나? 오늘 주제는 뭡니까? 왜 허구한 많은 것 중에 주식을 알아야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은행 예금, 아파트, 땅, 금, 원룸 임대, 비트코인, 하다못해 로또도 있는데 왜 주식일까?
쌤은 방송 출연해서 번 돈 어디에 투자하고 계세요? 저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맛있게 드시고 있잖아요. 예. 저희 가게 마이주스. 네, 마이주스 저희. 판교에서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제가 소문이 좀 빠르거든요. 무섭다. 사람 너무 무서운데. 사업가 쌤 오칠이. 그러니까요. 네, 저는 판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